이 산성을 우리가 다닌 산성하고 조금 용도가 좀 다른 산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의 이 산성이 대표적인 고고학적 문화유적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지금 약 2,000개 정도의 산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죠? 물론 이제 우리 민족들과 연관된 역사를 가진 쪽 중국의 만주일 때나 일본에 이제 우리 그 유민들이 가서 살던 일부 지역에 산성이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산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 한반도고 고인돌도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대표적인 고유문화유산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산성이 근데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많냐? 그리고 이 산성은 뭐 하는 거냐? 다른 나라에도 성이 많이 있는데 그 성들과는 어떻게 다르냐? 이제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서 복습 한번 해보시죠. 우리나라의 산성은 왜 생긴 거냐? 여기 다른 나라의 성들은 거기가 바로 이제 그 왕의 거주지이거나 영주의 거주지, 지휘의 중심지, 행정의 중심지, 또는 군사력의 중심지, 이것이 이제 외국의 성들이 가지는 특징인데 우리나라의 산성은 그런 용도로 쓰인 게 아니라 피난용으로 쓰였다 이거죠. 피난용 성. 평소에는 그렇게 텅 비어 있다가 전쟁이 나면 이 성으로 들어와서 다 숨는 그런 용도의 피난용 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전쟁이 나면 청야 입성 들판에 있는 곡식들이 있다면은 모조리 다 이제 불태워버리거나 베어버리고 집에 있는 쌀 한 털까지 다 걸머지고 이 산성에 와서 이제 피난을 하는 거지요. 왜 그래야 하냐면 적군들이 왔을 때 들판에 먹을 것이 있거나 집에 식량이 있으면 그놈들이 오래 견딜 수 있거든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도록 만들어 놓고 들어와야 포위를 일찌감치 풀고 이제 물러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난을 하는데 그럼 피난만 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죠. 적의 기밀을 늘 정탐하면서 졸지에 성 밖에서 뚫고 나가서 게릴라전을 벌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전투 용도로 쓰이기도 한 그런 것이 우리나라의 산성의 특징이다. 외국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런 특징이다. 우리나라에는 성이 크게 세 가지 성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서울의 이제 큰 외곽을 둘러싼 한양 도성 또는 수원을 둘러싼 화성 같은 이런 도성들 도회지를 둘러싼 성이라고 해서 도성이죠. 도성. 그런 이제 커다란 인구 상주 지역을 둘러싼 성이 도성이고 그거보다 작게 시골의 인구들의 밀집 지역을 둘러싸고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이 읍성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피난용으로 만들어지는 게 산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성의 용도는 우리가 여태까지 다니면서 본 게 아까 말한 대로 피난용도 또는 게릴라전의 근거지 또는 단양 같은데 이제 달성 같은 데는 이제 식량과 군수기지로서 식량 저장하고 군사물자를 저장하는 군수기지로서 쓰였던 이런 산성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성산성은 어떤 이제 그 위에 올라가 보시면 흔적을 볼 수가 있는데 평소에 치소로도 쓰였다. 통치를 하기 위한 주 근거지로 그러니까 백제 초기에 이 온조 계열의 백제 국가를 이 한강 남쪽에 건설했던 세력들이 이곳에서 통치의 장소로도 여기를 활용했었다라는 근거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지 피난용 산성만이 아니라 치소로서 다스릴 치자 바소자
치소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성이다. 이런 두 가지 그 용도로 쓰였던 성이고, 맨 처음에 이 성을 축성한 사람들은 아마도 백제계였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신라가 점령하면서 그 위에 다시 보축을 했고, 고려 조선 때까지도 계속적으로 활용됐던 그런 산성이다라는 걸 좀 유념해서 살펴보시고 올라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산성이라는 건 이와 같다. 외국에 있는 성들은 어떤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영주나 왕 이들이 상시 주둔하면서 치소로 쓰던 곳, 이런 곳들이지만, 여기 우리나라의 이 산성들은 그와 같은 다양한 특징을 갖는다. 왜 이게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많게 됐느냐? 우리나라는 전체 국토 면적의 70%가 산지죠. 근데 그 산지가 또한 아주 험하게 에베레스트 같이 어마어마하게 높고 이런 산들이 없죠. 나지막하면서 사람들이 숨어 들어가기 아주 알맞게 생겨 있는 산들로 70%가 덮여 있거든요. 여기에 세 조각이 난 나라가 존재했었습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 그 이전에 여러 개의 부족 국가들이 마한진한, 변한, 옥조, 동해에서 여러 국가들이 분할해서 점령하고 있었던 곳이죠. 서로 간의 싸움이 그칠 새가 없었던 곳입니다. 게다가 이제 삼국시대 지나서 고려, 조선에 가면서도 외구의 침략이라든지 또는 북방계 민족들의 침략이라든지 이런 침략 전쟁이 끝도 없이 이어졌던 곳이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땅의 특성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특이한 전투용 시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우리의 역사와 자연적 조건이 두 개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성이다. 그래서 저는 유네스코에 우리나라 산성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돼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여러 군데 했는데 오불관원들이에요. 자기 것들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말 좀 심한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열심히 산성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언젠가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보존을 해야 되는 문화유산 아니냐. 그 산성 하나하나를 역사를 캘 때마다 새로운 우리나라의 역사가 발견이 되죠. 우리가 지금 하나의 예를 들면 강화에 가면 삼낭산성이 있잖아요. 그 이제 정족산에 있는 삼낭산성, 절 뭡니까 전등산. 절 이제 치매기가 오나 봐요. 전등사를 둘러싸고 있는 이제 삼낭산성이 굉장히 큰 산성이거든요. 그것이 단군의 세 아들이 쌓았다고 하니까 적어도 4,000년 전 얘기란 말이죠. 그때 그만한 산성을 쌓을 필요가 왜 있었겠는가? 굉장히 많은 인구가 있지 않으면 그렇게 큰 산성이 필요하지 않지요. 쌓은 기술을 봐도 운모 장석을 갖다 켜켜이 만들어서 단단하게 쌓은 산성인데, 이런 사적지는 있는데 이 삼낭산성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한 역사 기록은 한 줄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역사에 무지한 집단들이지요. 이 산성들을 보존함으로써 실제 있었던 우리의 역사를 다시 찾게 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국적으로 있는 산성들을 돌아다니다 보면 뼈저리게 느끼게 돼요. 영월에 가면 왕검성이라고 하는 산성이 있습니다. 정양산성이라고도 하는 건데 일명 엄청나게 크고 이 정도 축성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인원이 있었어야 할까. 거기에서 있었던 전투의 기록이나 아무것도 역사에 남은 게 없어요. 도처에 그런 게 널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사라는 건 어쩌면 다 허구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를 몇 분의 1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죠. 그런 의미에서도 이런 산성은 그래서 유네스코의 힘을 빌어서라도 유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유지 보존시켜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시면 이성산성도 지금 거의 다 파괴됐지만
이 아직까지도 이 산성의 정확한 역사적 기록,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게 없어요. 이 성이라고 돼 있는데 두 사람의 성인이 누구였는지 모릅니다. 산성 이름이 붙어 있으면 분명히 두 사람의 성, 저 꼭대기에 가면 설명 한 줄이 있습니다. 백제 때 두 왕자가 여기 있었다는 얘기가 전하고 있다. 이게 다예요. 근데 그 이제 참호들 보시면서 생각하셨을 텐데, 몇천 년 전에 군사적으로 중요했던 지역은 지금까지도 군사적으로 중요해요. 그 강화에 가봐도 강화의 그 강화 읍성을 둘러싼 도성을 둘러싼 그 산성 위에 지금도 현재 군인들의 초소가 쫙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가 많죠. 그러니까 군사적 요충지라는 데는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형이 변화하지 않으니까. 여기 이제 이게 나무가 없다면 한강까지 서울 저 남부까지 그냥 쫙 보이죠. 하남이라는 게 한강의 남쪽이라는 뜻이. 사실상 위례성은 충청남도에 있었다. 뭐 이런 학설까지 나올 정도로 학설에 지금 이견을 서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분명한 건 이성산에 그와 같은 치소가 있었다라는 건 사적을 통해서 볼 때 부인할 수 없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올라가실 데가 없으므로 이제부터는 내려가시는 수밖에 없는데, 내려가시는데 갈래를 잘못 잡아서 맘대로 가시면 남한산성에서 내일 아침에 제가 뵙겠습니다. 뭐냐면 북두칠성에 이제 이게 손잡이가 있고 밑에 국자가 있잖아요. 국자 밑에 쪽에 세 개의 별, 이거를 삼태성이라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옛날에 이제 하나는 임금, 하나는 신하, 하나는 백성 이렇게 봐가지고 그 별빛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기륭을 점치고 했던 별이에요. 그래서 이제 삼태성이라는 게 유명한 별인데, 실제로 여기서는 삼태성 바위라고 나중에 고고학자들이 이름을 붙였지만 그거 외에 많아요. 이렇게, 그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왜 찍어놨는지는 솔직히 모르죠. 이제 고고학자들이 편의상 이름을 여기다 이제 삼태성 바위 요것만 주목해서 이제 이름을 붙인 것 뿐입니다. 무슨 뜻이냐? 그만큼 오래전부터 이 지역이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백제 사람들이 먹던 옥수수래요. 서 계신 오른쪽 밑에 이쪽도 성곽이에요. 이게 이제 저 성곽을 따라서 쭉 따라오신 거죠. 여기 이 흔적도 성곽입니다. 저 위에서 우리 성도를 또 보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산성에서 세 번에 걸쳐서 개보축이 계속 이루어졌다라는 걸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소죠. 여기 이 돌멩이가 바로 이제 여러분들 문학산성 꼭대기에 올라가시면 보는 백제식 산성 돌쌓기, 성돌쌓기, 다듬어서 품자석으로 쌓죠. 한자에 품자 형태로, 품자 형태죠. 이렇게 품자 형태로. 이렇게 이제 품자돌 쌓기, 다듬어서 품자돌 쌓기 하는 전형적인 백제 축성법을, 석축 축성법을 이제 확인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이제 이쪽을 까보면은 막돌 쌓기 했었던, 조선조 때나 고려조 때 급히 이제 산성을 축성하면서 쌓던 막돌 쌓기 한 모습. 저 위쪽에도 다시 한번 막돌 쌓기를 했었던 곳. 여기 이 흙을 까면 이 안에 막돌 쌓기한 성곽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덮어버려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이와 같이 하나의 산성이 여러 연대에 걸쳐서, 여러 왕조에 걸쳐서 다양하게 다시 개보축되고 증설되고 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장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장소가 다른 산성에서 잘 보이지 않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배수구죠.
그러니까 물이 지나치게 넘칠 때는 배수도 하고 막기도 하고 이와 같이 치수가 완벽하게 이제 시설이 갖춰져 있었다라는 것으로 봐서 굉장히 중요한 치성소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다.